사례를 준 사람. 자, 오늘 지난번에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웹 3.0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웹 3.0을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냐 하고 얘기하면 뭐 온갖 소리들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저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는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오를 지금 여러분들이 퍼플 다운이 무슨 다운이 굉장히 많은 다오가 생기고 있고 2022년은 다오의 해다, 뭐 2023년은 다오의 해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다오의 해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오 얘기는 들었는데 다오 저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퍼플 다오 그거 왜 저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얘기는 좋다는 것 같긴 한데 쿼드레틱 보딩이니 쿼드레틱 펀딩이니 뭐 길게 복잡하게 우리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 때 한글로 만들어야 좋다. 저 보세요. 한글 다 썼잖아 그냥. 다오는 영어로. 다오가 영어구나. 잠깐 다오를 오늘 왜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오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한번 집중을 좀 한번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웹이 진화를 했는데 웹이 어디서부터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웹 1.0에서 2.0에서 넘어가서 3.0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태초에 문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초에 문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지금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테드 넬슨이라는 사람이 Let there be connection. 거기 커넥션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하이퍼텍스트라는 발명을 했어요.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문서가 그냥 연결하게 만든 거, 문서를 연결하게 만든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나오는 김개똥이가 저 문서에 나오는 김개똥이하고 같다는 도장만 있으면 연결해 주자는 거예요. 그죠? 이 문서에 남대문이 있어. 내가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이라는 그 설명이 잘 돼 있어. 우리 위키피디아 다큐멘트 보시면 알잖아요. 위키피디아 다큐멘트가 사실은 하이퍼텍스트 다큐멘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대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 클릭하면은 그게 연결된 문서로 연결이 가서 그 남대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돌아올 수가 있게 만들자 하고 만들었던 게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는 게 테드 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1965년에 만들었어요. Let there be connection. 그죠? 그래 놓고 커넥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잘 사용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문서끼리 연결은 하더라도 담 넘어가는 그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연결되는 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컴퓨터에서 저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다른 것에 있는 다른 어떤 미국에 있는 문서하고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하는 게 그 HTTP라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HTTP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웹 칠 때 https 조선.com 치잖아요. 그죠? 그게 HTTP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팀 버너슬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여태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 되게 억울하죠. 그죠?
지가 만든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냥 담 넘어가는 거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HTML이라는 이미 하이퍼텍스트라는 이미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냥 HTTP라는 거 만들어 갖고 하나 만들어 갖고 여태 이 웹에 그냥 할아버지처럼 돼 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신문에 막 나.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안 기분 나쁘세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웹 1.0이라는 게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웹 1.0을 제가 말씀드릴 때 웹 1.0에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메리칸 온라인. 그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누구 있었어요? 그 무슨 소리바다 말고 그 전에 그 하늘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온라인 커넥션, 온라인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편리한. 네? 편리한 같은. 편리한 그런 게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였다는,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제가 일리노이에서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인터넷 서비스를 한대요. 인터넷 서비스하고 모뎀을 10개를 사왔어. 그래 놓고 모뎀을 컴퓨터에다 연결해 놓고 그걸 기술이라 합시고 거기다 연결해 놓고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게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되게 찌질해. 이름도 스티브 첸이야. 나 이름도 좀 찌질해. 근데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맨날 밤새워요. 그래서 맨날 밤새우면서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모뎀 꺼지면 큰일 나니까 모뎀 꺼지기 전에 좀 시스템이 이상하다 싶으면 모뎀 껐다 키는 거. 그렇죠. 밤새고 껐다 키는 거 하는 거야. 이게 기술이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갖고 중국 최초의 온라인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좀 하더니 2달 하더니 대만 가고 중국에 가갖고 한 5천만 불의 그 벤처 캐피탈을 받아서 갖고 왔었어요. 엄청나죠? 난 그런 게 기술인지도 몰랐어요. 밤새면서 모뎀 껐다 키는 거. 더 웃기는 거는 컴퓨터에다 연결해 놓고 10개 쓰니까 10명 밖에 커넥션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만 자기는 팔아. 왜냐하면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원이었잖아요. 영어를 못 해. 그래갖고 중국 사람한테만 인터넷 커넥션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가 얼베나 샴페인이라는 동네였는데 중국 사람이 거기 몇 명 살겠어요? 한 500명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커넥션 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나한테 20불씩 내. 한 달에 20불만 내면 내가 인터넷 커넥션 해줄게.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 인터넷 커넥션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는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공짜로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봉익이 임선달이지. 공짜로 인터넷 받아가지고 20불씩 받고 500명한테 팔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한 50명한테 팔았을 거예요, 인터넷을. 그 어베나 샴페인에 중국집이 많아요. 중국집이 한 50개 됐다고 칩시다. 그 중국집마다 그걸 사간 거야. 그래갖고 그걸 2달 하더니 가서 겨우 50명한테 20불씩 팔아갖고 얼마예요? 1000불이었을 거 아니에요. 고작 1000불 받다가 대만하고 중국 갔다 오더니 한 바퀴 돌더니 5천만 불,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5천만 불, 뭐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그 기술이에요. 1.0 웹 1.0 기술이었습니다. 왜 그때쯤 그래갖고 우리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저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웹 1.0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제 친구가 그 마크 앤드레슨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크 앤드레슨이 만든 인터넷 그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센스를 해갖고 사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최근까지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카피라이트 보면 카피라이트 밑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그 NCS에서 개발됐으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 개발해놓고 그거 개발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전국에서
우리 그 대학원생 찾아서 오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찾아서 오는 거예요. 누구 프로그램 잘 짜는 인간 없나? 그러고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비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저기가 그 홈디포 같이 생긴 거 그걸 만들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것도 무슨 기술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사한 거를 아마존에서 팔기 시작하더라고. 그죠? 그 웹 2.0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기술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웹 3.0이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웹 3.0이 뭐냐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웹 3.0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웹 1.0은 뭐냐? 웹 1.0은 서로 let there be connection 그래갖고 서로 커넥트 됐어. 왜 커넥트 됐는지도 모르지만 되게 유스풀할 것 같아. 그래 놓고선 그냥 모뎀 갖다 놓고 커넥션 서비스 시작하면은 서비스야. 돈 버는 거야. 그때부터. 그죠? 웹 2.0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물건 올리게 해. 물건 올리게 해.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막 쓰게 해. 그죠? 웹 1.0에는 연결해 놓고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읽는 것밖에 안 했어요. 웹 2.0에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자기 그림 올리고 자기 글 올리고 자기가 올리게 해. 그때쯤 페이스북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 처음에 어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그림 올리고 매칭 서비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가 잘생긴 남자 있나? 잘생긴 여자 있나? 페이스끼리 커넥트 해주려고 페이스북입니다. 그게. 아시죠? 그게 무슨 기술이야? 나는 하도 어려운 기술만 해가지고 난 평생 어려운 기술만 하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나는 그때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게 인공지능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더럽게 어려워 그거. 심지어는 1987년에 누구냐 데이비 챗만이라는 MIT 교수가 그거 안 된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팀 버너스틸레 데이비 챗만이라는 1987년에 내가 1986년에 그 대학원 들어갔거든요. 인공지능 하러. 근데 나는 프로그램을 무지하게 잘 짜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신이 있어서 프로그램만 갖고 와. 내가 다 짜줄게. 그럼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갔어요. 그때 좀 가장 핫한 거였는데. 근데 그때쯤에는 저 사람들이 인공지능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그 내가 짠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게 해줘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오늘 미분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미분 문제 풀 때 미분 문제 어떻게 풀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짠 프로그램이 미분 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짜고 그걸 가지고 풀어. 그리고 답을 내줘. 그래갖고 내 프로그램은 모든 미분 문제가 들어오면은 풀 수가 있어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던 게 우리 그때쯤 저기였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비 챗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따위로 프로그램 짜면 인공지능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건 뭔지 알죠?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좀 뻔뻔한 그룹, 다른 종류는 이거 안 되면은 그러면서 어디 딴 데 가서 쥐구멍에 들어가려다가 딴 데 가갖고 딴짓하는 사람들. 저는 딴짓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책을 그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하이데거 들여다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솔루션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뻔뻔한 사람들은 좀 데이비 챗만류예요. 데이비 챗만은 지가 안 된다고 증명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본래 안 되는 거 알았어. 멋있죠. 근데 안 된다고 그만두면 웃기잖아. 안 된다고 그만두면은 이 세상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딴 소리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네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더럽게 많아. 첫 번째로 인간이 하늘을 못 난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100번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미켈란젤로 시직으로 날개 만들어서 날려고 한다 그러면 안 날라져. 인간의 능력으로 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끝.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비티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죠? 중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력은 날 수 없죠. 중력은 이용할 수 없죠. 중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양력이라는 게 있어 갖고 비행기를 만들면 거기 타서 날 수가 있어. 되게 뻔뻔하죠. 우린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인공지능이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풀던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다행히도 우리가 우리 브레인에 있는 뉴런 같이 생긴 거를 뺏겨 놓으면은 뉴런이라는 게 저절로 자기가 구조를 만들어 가요. 그래갖고 날리지 스트럭처라는 걸 만들어 가요. 그게 요즘 나오는 딥 러닝이라는 겁니다. 딥 러닝. 왜 신경망 조직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신경망 조직인지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신경처럼 만들어 놓고 망으로 만들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놈이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인공지능 배우는 사람들 되게 쉬워졌어요. 나처럼 이제 뜻도 모르는 철학 단어 열심히 주워 삼키면서 가까스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다시는 인공지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하도 떠가지고 그런데 내가 나 이거 강의할 얘기 많은데 어디로 갔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오를 보는데 다오 저거 뭐야? 저거 갖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게 새로운 경제의 시작점이에요. 웹 1.0이 새로운 경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 단추 누를 줄 알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웹 2.0이 또 다른 경제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에 제대로 페이스북 만든다든지 아마존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 시작점에서 많은 저기를 했습니다. 많은 걸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다오가 웹 3.0의 새로운 경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성우 사장이 침 튀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사람 왜 길게 하나 재미없는 얘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경제의 시작점에 바로 다오가 있다는 거예요. 웹 3.0의 시작점에 다오가 트러스팅 엔진을 추진 엔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추진 엔진인지를 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을 드리는데 웹 2.0이 웹 1.0, 2.0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웹 3.0에서 차이는 그게 뭐냐면은 웹 1.0에서는 그냥 연결이 됐었어요. 웹 2.0에서는 서로 담을 쌓아놓고 자기 담 안으로 들어오게 해. 그죠? 담 안으로 들어오게 해. 담 안으로 들어와갖고 그 안에 들어온 데이터는 다 자기 거야. 구글에서 클릭한 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죠? 페이스북에서 뭐 글 올린 거, 글 한 글자만 올려도 페이스북은 그거 갖고 돈 잘 벌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거기 글 올리는 사람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게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웹 3.0은 소유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있어? 우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의 권리는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겁니다. 넘어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웹을 전체를 연결하고 싶었던 웹 3.0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이겁니다. 이건데 팀 버너슬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여기 누가 영어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Web 3.0 is an open global internet that connects the meaning. 의미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넷을 우리 3.0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팀 버너슬리가 2002년부터 이거 연결하자고 주장을 했었어요. 잘 안 됐어. 왜 잘 안 됐냐면요. 돈이 없어서. 돈 안 주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 팀 버너슬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한 이것저것 그 시멘틱 웹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멘틱 웹 갖고 먹고 산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랬는데 2014년에 게빈 우즈라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는 폴카닷 만드는 사람이에요. 폴카닷 만든 CEO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웹 3.0은 블록체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 트러스트레스 인터넷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호스트하는 인터넷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트러스트레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하고 얘기하는데 트러스트레스가 사실은 카운터 인트 좀 우리가 딱 귀에 꽂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트러스트레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트러스트가 필요 없이 라는 뜻입니다. 트러스트 없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트러스트가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트러스트가 필요한 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제3의 기관이 개입이 돼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2.0 시대의 네트워크를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트러스트가 필요한 네트워크. 트러스트가 필요한 네트워크는 왜 트러스트가 필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마존에서 우리가 저기를 살 때 상품을 살 때 아마존에서 직구할 때요.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브라질에 있는 이상한 뭐 ABC 회사에서 안 사고 ABC라는 놈한테서 분한테서 안 사고 우리가 아마존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존이 트러스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게 웹 2.0의 특징입니다. 트러스트를 제공하는 저기가 있어야지 어떤 기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트러스트를 가지고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이버 공간은 사기꾼들 천지잖아요. 그죠? 자칫하면 사기꾼들한테 당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뭐예요? 블록체인은 트러스트레스한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트러스트를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블록체인 그 자체의 네트워크에서 트러스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레스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기반 트러스트레스 인터넷을 만들어서 에브리바디가 서비스를 하게 하자. 에브리바디가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 만드는 사람은 권한이 있다.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정보 결정권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다고 이미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헌재에서 결정한 바가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모든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 개인들한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거 만들었는 팀 버너슬리가 열심히 연결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바뀌기 시작한 게 이거라는 거죠.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지금 나 이제 그만 얘기할 때는 됐는데. 한참 열받다가 그만두니까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50분까지 해야죠. 50분까지 해도 돼요? 그럼 빨리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우리가 개인정보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인터넷 회사들이 인터넷은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러요. 그죠? 거대 기업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웹 2.0에서 생긴 거예요. 그냥 웹 2.0에 그냥 모든 불을 독점했기 때문에 구글이 된 거예요. 그죠? 뭐를 독점해요? 데이터를 독점해요. 데이터를. 그죠? 그래 놓고 참 구글은 사훈이 그거예요. Don't be evil. 응? 악마가 되지 말자. 왜냐면 자기네들은 데이터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전 세계에 누구든지 찍어갖고 까면은 다 까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Don't be evil. 기분 나쁘죠? 그런데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생산을 하잖아요. 내가 데이터 생산하잖아요. 그럼 데이터 생산자가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저희가 생겼다는 거예요. 법적인 그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으로도 우리는 그걸 데이터 생산자로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냥 열심히 자기네들이 소유권이 있다고 계속 팔아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GDPR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EU에서 발효한 법인데 2018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좌우간 개인정보 보호는 일단 내가 다 모든 저거를 보장을 받아야 돼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열람할 권리, 내 데이터가 어떻게든 정정돼야 된다면 전화하러 갖고 정정하라고 그러면 당장 정정해 줘야 되는 거 권리. 그 다음에는 전화하러 갖고 내 데이터 삭제해 줘 그러면 삭제할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저기 중에 하나고 내 데이터가 누가 사갖고 어디서 쓰이는지 하는 게 정리가 돼서 나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이게 이 GDPR입니다. 그런데 GDPR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만 이거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이 괜히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모든 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치기 통과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뒤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슬쩍 날치기 돼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공청회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뭐가 통과됐는지 몰라.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스터디 해갖고 이거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는 법이 바로 데이터 3법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3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나왔냐면은 자기 정보 자기 정보 자기 정보 자기 정보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 자기 정보 서비스 여기 써놨는데 내가
갑자기 이것도 해야 되는 자기 정보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작년 2월에 116개인가 하는 그 관리업 면허를 우리는 내줬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어디에선가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데이터 가지고. 저 최근에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 OK 할 때 저거하고 관계 있는 OK가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금융 데이터, 특히 저게 금융 데이터거든요. 금융 데이터하고 연결된 모든 금융을 다 땡겨다가 자기가 관리해 줄게 하는 자기 본인 정보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관리 허가를 나한테 받아야 됩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왜 하겠어요, 그거. 자기네들이 광고하는데 저기 데이터 갖고선 광고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단체, 누가 돈 벌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관리하라는 거죠. 개인이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되냐면 이제 인터넷에 거의 모든 데이터가 탈중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탈중앙화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 옛날에 구글이 아니고 구글 프라임이 내가 이제부터 제 데이터 관리업자야. 그러면 구글이면 뭐면 다 데이터를 넘겨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금융에 관한 것들은 이미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삼성카드를 쓴다 그러면 삼성카드에서 누군가가 나 이거 개인정보 신용 무슨 라이선스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거 지워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 신용정보는 다 지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이미 시작이 됐고 탈중앙화가 거의 모든 데이터가 탈중앙화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탈중앙화 됐다는 건. 내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나한테 돈 내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너십이 누구예요? 오너십은 나야, 나. 그죠? 접니다. 시작이 이미 됐고 시작이 될 거고 아직은 누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20년 전에 구글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갑자기 30년 전인가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거대 기업이 됐듯이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거대 기업이 될 거고 거대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것들 솔리드라는 거는 소셜 커넥션을 솔리드 프로토콜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소셜 데이터도 알고 보면 구글이 페이스북이 파는 거 이상하잖아. 링크드인이 파는 거 이상하잖아. 그죠? 내 데이터인데. 그 대신 내가 그런 프로토콜을 문제는 벽이 있는 거잖아요. 프로토콜 벽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벽이 있는 거, 데이터 베이스의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벽을 표준화하고 벽을 허물어 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솔리드라는 표준을 만들면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야. 본인 신용정보업자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이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FS도 똑같아요. 파일 시스템이야.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해갖고 파일 코인 파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파일 코인 팔 때 제일 아쉬운 건 이분들이 프로토콜은 잘 만들어 놓고 이걸 다단계로 팔아버렸어. 우리가 이런 거 만들려고 그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 스탠다드를 만드는 작업을 잘 했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국가에서 또 잘 만들어 놨어요. 빅데이터 처리도 이거 빅데이터도 여기 사진 찍히잖아요. 사진 찍히면 내 데이터를 누군가가 쓰기 시작하면 여기 사진
인공지능이 저기 할 때 드라이브하고 갈 때 내 사진 찍잖아요. 그거 난 거를 인식을 했어. 그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한 데이터를 저기를 콜렉트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아까 데이터 3법이나 아니면 GPRS에 의하면은 이체질 권리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내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 나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할 수 있느냐? 금융산업은 본인 신용정보 무슨 아까 뭐였죠? 본인 정보 뭐 있어요? 그 라이선스 업자들이 할 건데 그냥 일반 데이터는 다 누가 하는 거야? 몰라요. 나한테 돈 주고 싶어도 누가 나한테 구글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돈 주고 싶어. 그죠? 클릭을 내가 잘했어. 클릭 많이 했는데 구글이 데이터 파는 게 우리 예컨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법이 가능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구글이 버는 돈의 10%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권한은 누가 가졌어요? 오너십은 이제 누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개인이. 근데 구글은 자기네들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내 허락 없이. 물론 거기 구글 쓸 때 클릭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구글 못 쓰니까. 그죠? 근데 그런 유사한 서비스가 하나 나왔다고 치자고요. 유사한 서비스가 나와서 구글 플러스 구글 프라임이 나왔어. 구글 프라임 우리가 기글 프라임을 오늘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을 줄 때 어디다 줘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싶은데 어디다 줘? 어디선가 구조가 있어야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그 구조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체가 필요하고 개인들을 레프레젠트하는 구조체가 필요하고 지금 다오 아니 옛날에 2.0에서 만들어지던 거대 기업들이 아닌 그죠? 데이터를 가진 거대 기업들이 아닌 개인의 authorize를 받은 그죠? 개인한테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구글하고 경쟁할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드랍박스 아니면은 못 쓰는 줄 아는데 그죠? 아니면 구글 뭐 스토리지 구글 스토리지 아니면 못 쓰는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두 번째 라인에 이제 브레이브 같은 건데 브레이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브라우저에 메타마스크 맨날 이 브라우저 저 브라우저 가면서 메타마스크 계속 카피해 갖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브라우저에 내가 내 지갑을 계속 갖다 붙이는 그런 불편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냐 하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지갑이 붙어 있어.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내가 클릭할 때마다 돈 줘. 잘 줘.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 구글은 자기네들 거 열심히 우리 데이터 팔아먹는데 클릭 데이터 팔아먹는데 우리 클릭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페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잘은 아니지만 너무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브레이브 갖다 썼으면 알겠죠. 그런 것들이 비커라든지 뭐 이런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트위터가 뭐 아카샨가 트위터 대신에 트위터 할 때마다 우리가 또 잘못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오 기반으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다 다오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오 기반으로.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오가 없으면 움직일 재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구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구글 크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구글 크롬하고 어떻게 경쟁해요? 다오가 만들어지고 다오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그맣게 다오를 시작하잖아요. 다오를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이게 결코 조그맣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입 털고 사람들을 자꾸 모아주고. 왜냐면 이렇게 저는 제가 다오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그 잘 설계된 다오는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퍼플은. 퍼플처럼 잘 설계된 다오는 본 적이 없어요. Trust me. 쓸데없이 막 길게 얘기해서 내가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Trust me.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다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오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우리 다오 하시는 분들이 퍼플 스테이트 그 스튜어드십 하는 분들이 이걸 좀 스터디를 다오 툴을 좀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다오가 가장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다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AOL 만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그래갖고 틈만 나면 돈 콱콱 집어넣잖아요. 거기다 돈 넣지 말란 얘기 하기 전에 빨리빨리 집어넣어요. 지금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웹이 이발브 하고 있는데 이 웹이 이발브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AOL, 넷스케이프, 페이스북 이런 거 만들어질 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를 타야 된다는 거고 그 경제 체제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다오라는 추진 엔진이 있는 거예요. 다오라는 추진 엔진이 잘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설계가 잘 돼야지 잘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웹 3.0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다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점부터 잘 참여를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약장수 된 것 같은데 에이씨. 자, 그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웹 3.0을 하면서 웹 3.0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다오하고 그 퍼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작은 했는데 내가 이 포커스를 다오에다 좀 맞춰가지고 다오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질문 50분 넘었나? 내가 지금 52분입니다. 저기가 얘기하면 됩니다. 크랩에 10분 내 얘기. 우리 한 10분 더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한 10분 수고해봤어.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 아까 다우트 보면은 신디케이트도 있는데 그 뒤에 가보시면은 PPT에 제가 저번 주에 저희 협회에서 발표하고 신디케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좀 봤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 PPT 뒤에 여기. 근데 저기는 안 나와가지고 여기. 네. 아니 교수님 컴퓨터는 나오는데 클릭을 해야 돼요. 어쨌건 간에 스테이트 프로젝트를 보면은 사실 별거 없고 미국에서 이제 리글 엔티티를 만들면서 동시에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아까 요거요. 거기 그 왼쪽에 보면은 컬러니, 아라곤, 컴파운드 거버너 밑에 신디케이트. 요거. 네.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던 게 사실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한 20 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한 260억 정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베타 버전에 시드로는 10억을 받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퍼플이 훨씬 더 강력한 다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질문이 뭐냐면은 다오 툴 이걸 보니까 리걸 엔티티를 연결해 주는 게 사실 신디케이트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쓰는 그 다오 툴도 그노시스 세이프랑 스냅샷 저희랑 마찬가지로 같은 툴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리걸 엔티티도 다른 third party 둘라라는 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좀 의아해가지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첸이 맨날 그 모뎀 앞에서 밤새우다가 중국하고 대만 한 바퀴 돌더니 5천만 불씩 받아오더라고. 1986년에, 87년에. 그 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천리안이 뭐 엄청난 기술이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난 정말 놀란 게 얘네들이 기술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었거든요. 그 저기 할 때 모뎀 그냥 꽂아놓고 그냥 모뎀 꺼지면은 그냥 단추 누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하이테크라고 해가지고 잘 팔아먹은 거거든요. 아마존도 똑같아요. 아마존도 거기 무슨 기술이 있어. HTML, 처음에 HTML 해가지고, 야후도 그렇고, HTML 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손가락으로 HTML 가지고, HTML 중학교 때 다 해봤어, 우리. HTML 크게 만든 게 야후예요. 알죠? HTML 크게, 처음에, 누구야? 앤드류,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지. HTML 문서 만들어 본 적 있죠? 네. HTML 문서 만들 때 그 문서가 그냥 문서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기술도 없이 그거 대학원생 둘이서 밤새고서 난 지금 생각해 봐도 바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그때 다 HTML로 했어요. 대학원생들 우리들은 다 HTML 우리는 특히 나는 일리노이 대학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모자이크라는 건 만들면서 모자이크 갖다가 HTML 써서 다 포털을 만들어서 자기 포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누구야 그 앤드류 누구죠? 야후 저기 한 친구 앤드류 양인가 뭐 한 친구가 바보같이 그걸 밤새워갖고 그 쓸데없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세우더니 그거 갖고 돈 벌더라고요. 아니 HTML 내가 HTML 문서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HTML 문서가 이거잖아요. 이걸 길게 만든 거야 그냥. 세상에 이게 처음에 만든 야후예요. 나는 대학원 때 프로그램을 짜게 만드느라고 하이데거에 가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도 돼. 하이데거가 사람이 플랜을 하는데 프로그램 솔빙을 할 때 플랜을 하냐?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대신 par excellence라는 게 있어서 뭐 길게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대학원 박사 논문에 썼다는 건 내가 하나 얘기할 수 있어. 어쨌거나 이거 갖고 길게 써갖고 구글 만든 거예요. 이때는 AJAX니 뭐 자바니 이거 없을 때야. 야후. 저것도 똑같아요. 그런 툴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HTML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 저기도 누구야? 아마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술 갖고 나 그 아까 신테틱스였나요? 뭐 신디케이트 그 안으로 아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시점이 뭐냐면 기술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새로운 트렌드가 들어가면 트렌드가 일단 바뀔 때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기회를 타는 게 어떻게 올라타느냐가 더 중요하다.